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가지 모순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슬람 사람들이 원리주의자, 특히 이런 사람들은 동성애자를 굉장히 심하게 버려요. 예를 들자면 동남아 국가인 브루나이의 경우는 이슬람주의를 굉장히 강하게 믿는 종교적으로 그런 나라라 그래요. 작은 나라인데. 그런데 이 동성애나 간통 이런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니까 그냥 종교에서 말하는 그대로 샤리아법이라는 거를 도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슬람교에서는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굉장히 엄격한 그런 형벌을 내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말했듯이 미국의 이슬람을 받아들이자, 난민이든 이민자든 특히 받아들이자 하는 쪽이 미국 민주당이고, 그것은 하와이 출생이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오바마의 경우도 그 종교가 이슬람이라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의 종교를 떠나서 미국 민주당 쪽에서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히잡이라고 그러죠. 여자들 모자 같은 모자가 아니라 두르고 다니는 거, 그거를 용인하자 이런 쪽이고, 또 이슬람 믿는 사람들을 의회에 보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사실은 세계화를 통해서 세계 통제를 하려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이해가 가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세계화 세력의 하나였던 박근혜가 왜 필리핀 출신인 이민자를 비례대표로 해가지고 한국에서도 국회에 보냈었잖아요. 제가 보통의 경우는 보수 쪽에서 그런 일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보고도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세계화, 세계 통제화 세력이다 그러면 그 정당을 크게 상관없이 세계의 문화를 하나로 버리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이제 제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렇게 이슬람 주의자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되는 거죠. 그게 교리상으로 맞는 얘기죠. 그런데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또 이슬람주의자를 받아들이자, 이런 쪽인 것이 미국 민주당인 거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에서 지금 낙태법 폐지가 이제 통과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마 그 때문에 제가 올리려는 이슈랑 같아서 잠시 제가 이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는 이상하게도 동성애, 낙태 문제, 여성 문제 이런 거를 거론하면 광고를 못하게 해요. 광고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고 제가 항상 생각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통계를 내보면 반드시 그런 문제들, 미국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통제와 세력, 세계 통제와 세력이 추진하는 문화적인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유튜브인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광고가 그때는 안 나가니까요. 그거는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제 동영상도 안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낙태 문제에 대해서 또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국 내에서는
남성 위주의 문화잖아요. 그걸 바꾸려고 여성들이 노력을 하는데 만약에 여성들이 낙태를 뭐 알약 하나만 먹으면 낙태가 되고 그리고 뭐 태아가 지금 심장 박동을 막 하는데 그러면서도 자기 편의를 위해서 여자들이 자기 편의를 위해서 자기 몸이 아니라 자기가 그거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낙태를 시켜버리는 거를 너무 간단하게 이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낙태약, 제약회사가 그 배경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인구 축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세계 통제와 세력은.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데, 한국도 미국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거를 거의 똑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특히 정의당에서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 배경을 계속 해보니까 결국은 미국 민주당의 그 역사, 그런 것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는 남성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 문화적으로 여성도 인간이고 여성이나 아기도 중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짜 한 인간 하나를 소중히 하는 그 인권운동이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갑자기 편의적으로 여성이 선택권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여성의 표를 많이 얻으려고 하는 그런 그 밑바탕이 원인이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가령 이 경우에 한국 남성들이 너무 잘 됐다. 왜냐하면 그냥 뭐 성관계하고 뭐 그러니까 상대 여자한테 임신을 내가 시켰더라도 뭐 괜찮잖아. 이제는 약 하나 먹으면 낙태가 되잖아. 그러니까 너 책임질 수 없으니까 그냥 낙태. 너무 낙태를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상식선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손해는 누가 보냐면 여자가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그냥 뭐 자기 몸이 건강이 안 좋아질 리가 없죠. 왜냐하면 몸에다 뭘 대는 게 아니고 뭐 몸을 해치는 약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호르몬 작용도 없고. 뭐 그러니까 남자들은 뭐 굉장히 찬성하죠.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순은 뭐냐면요. 한국 남성들이 얼마나 그 무책임한 면이 많잖아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공교육을 시켜서 남자들을 그 TV라는 매체가 있는데 얼마나 공교육하기가 쉽습니까? 그럼 공교육을 시켜서 적어도 해외에 나가서든 국내에서든 자기가 뿌린 씨는 자기가 거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뭐 DNA 테스트도 요새 너무 발달돼 있잖아요. 돈도 얼마 안 들고. 그게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 그 필리핀 여성들은 캐톨릭이기 때문에 일단은 낙태 같은 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걸 범죄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한 가정에 보면 애를 많이 낳는 집이 많고 그리고 가족 단위로 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 그 필리핀 여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이렇게 보면은요. 본인들이 이 북미에 와서 뭐 영어도 되고 간호사도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필리핀으로 보내요.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젊은 필리핀 여성 둘이나 제가 봤는데 이제 돈 많은 그 백인 남성과 결혼을 해서 어떻게든 애를 낳습니다. 여기서 애가 중요한 거예요. 애를 낳아가지고 그 애가 있으니까 물려받을 재산을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젊은 여성이 돈 많은 백인 남자랑 결혼을 했던 적이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볼 때 필리핀에서 한국 남성들이 무책임하게 거기 가서 즐기고 뭐 임신을 시켰다. 그럼 필리핀 여성들이 낙태를 문화적으로 첫째 안 하고 종교적인 이유로 둘째로 일단 그렇게 되면 애를 낳게 되면 뭐 DNA가 한국 남이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이거를 문제화해서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과거에도.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는 DNA를 찾을 수 있어서 그 상대 남자를 찾아서 아무래도 필리핀보다는 돈이 많은 그런 가정이 있으니까 찾아서 그 남자한테 책임을 물리면 그때는 어떻게 될 겁니까? 말하자면 한국 여성들은 자기 편의를 위해서 낙태를 마구 시켜요. 그런데 오히려 외국에 있는 여성들은 경제적인 자기네들 이유 또는 문화적인 이유 이런 것 때문에 낙태를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건지 그 후대에 그 자라나는 애들은 어떻게 될 건지 이거 모순이 있는 거 아닌지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어떤 정책을 세울 때는 반드시 그 후유증, 반작용 뭐 이것이 차후에 어떤 결과를 낼 건가. 그리고 특히 한국은 이민국이 아니잖아요. 그 유럽의 그 전통적인 나라들에서 지금 겪는 그 이민자, 난민자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그 우익 쪽에 보수적인 정당세가 지금 많아졌잖아요. 그런 거를 보더라도 한국은 더 지독하다고요. 그거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의 마인드가 물론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밑에 흐르고 있는 것은 굉장히 문화적으로는 보수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보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것은 정치세를 모을 때도 큰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 기본 바탕 문화적인 것, 또 추후에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건가, 다른 나라 여성들과의 문제, 뭐 이런 것들 모든 것을 다 토론으로 삼아야 된다고요. 그냥 여가부를 잘 꼬슬려가지고 여가부의 조직을 만들고 뭐 예산을 투여하고 뭐 20조 좀 넘게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엄청난 액수를 돈을 줘서 조직을 만들고 뭐 여성단체들이 장자연 사건에는 끽소리도 안 하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그 여성 그 운동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몰상식한 게 어디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떻게 뭐 한국 민주당을 반대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뭐를 하자 그러면 뭐 이재명이 뭐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렇게 그 사람을 몰매를 치나. 그런 것도 뭐 정책적으로 뭘 잘못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이랬으면 토론을 한다든지 그랬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할 텐데 그렇게 몰매를 주면서 무죄인 사람을 유죄 처리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말이죠. 김경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선거 구태타를 한 사람인데 그 주범에 대해서 그렇게 무죄 처리를 꼭 해야 되는 걸 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인다는 거는 그만큼 몰상식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뭐 하나 정책적으로 그 법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꼼수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은 보통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한테 이게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짓들이죠. 그래서 현재 돌아가는 거는 진보다, 보수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상식적이냐? 몰상식한가? 이런 거를 우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호응을 할 수 있고 신뢰가 쌓이잖아요. 그 신뢰라는 거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그 모든 부분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뒤죽박죽 엉망진창으로 진짜 정책을 세우고 밀고 나가고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사람들이 신뢰를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또 작은 세부적인 그 다양한 원인을 좀 더 토론하고 뭘 진행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정치인들이 말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요.